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광산구 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민생은 파탄이고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정부와 국민 간에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시민의 입을 막고 언론에 재갈을 물립니다. 공영방송을 앞세워 정권 홍보에는 몰두하면서 시민과의 소통은 거부합니다. 소통하지 않고 시민과 등 돌리는 정부는 국가폭력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게 됩니다. 이제 심판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벌써 이게 정치냐, 이게 나라냐라는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통, 이른바 삼틀막 정권에 분노한 시민을 대신해 검찰 독재 정권의 폭정을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총리님, 아침에도 다른 의원이 질의를 하시던데 요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국민들께서 평가하는 것 그 자체를 제가 또 평가하는 것은 다르겠죠.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국민들께서 잘 평가를 하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요즘 시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저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는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입틀막 정권이라는 말은 오늘도 여러 번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혹시 삼틀막 정권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들으십니까? 요즘 온라인에 보면 시민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아서 입틀막, 시민들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귀틀막, 진실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서 눈틀막, 그래서 삼틀막 정권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시민들의 이런 표현이 부당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취임사부터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우리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 그것은 이러한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데 대해서 언론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이런 삼틀막, 이런 입틀막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할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언론을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총리님 말씀대로 어느 누구도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저거 한번 보시죠. 잘 아시는 것처럼 강성희 의원님, 카이스트 졸업생, 그다음에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 이 세 분이 다 저렇게 입이 틀어막혀서 사지가 들린 채 쫓겨났습니다. 대통령 행사장은 경호를 잘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네, 특히 요즘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총리님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는, 제일 중요한 가치는 이른바 자유라고 그러셨죠.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혹시 근래에 이 기조가 자유에서 억압적으로 혹시 바뀐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왜 저런 입틀막 사건이 자꾸 벌어질까요? 그거는 경호의 매뉴얼에 따라서 국가 원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취한 그러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호 매뉴얼도 다 대통령실에 관련된 여러 법령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겠죠? 만들어지고 실행되고 네, 그러겠죠? 네, 저는 그러리라고. 예. 그러면 그 경호 관련한 법이 헌법보다 위에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 않죠. 네. 그러면 헌법 21조 아시죠?
21조는 제가 예. 정확히 지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네,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자, 예. 보십시오. 경호 근거로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지키지 않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건 경호법을 지킨 겁니까? 헌법을 위반한 겁니까? 과 그 현장에 있어서의 경호적인 조치를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는 자유를 그렇게 좁혀서 생각하시면 그러면 정말 인식차가 큰 건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국정기조를 바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R&D 예산을 복원하십시오. 이거 대통령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해서는 안 될 말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이죠. 할 수 있는 얘기죠. 예. 그러나 그 그게 국가의 대통령 원수인 행사장이니까 안 되는 겁니까? 대통령께서 어떤 위에라도 그거를 그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경호처가 매뉴얼에 따라서 판단했을 때 하나의 좀 문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대통령도 이렇게 말을 못하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반대인 경우는 보셨죠? 말을 막으려고 하니까 기회를 준 경우는 보셨죠? 제가 뭐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만 특이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행사장에 들어가면 대통령과 국민이, 시민이 말할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그 근거가 달라지는 겁니까?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엇이 좀 상식이냐, 무엇이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여기서는 이제 경호처가 그거를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과잉 경호였다는 거죠. 그런 쪽에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다들 이걸 과잉 경호였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지금 비판하는 쪽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지 않은 국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있죠. 비율을 가지고. 많습니다. 예, 많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특히 그 전후에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나 또 여당 국회의원도 그렇게 해서 위해를 받았기 때문에 자, 지금이라도 과도하다 할 정도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총리님, 지금이라도 국민들과 그리고 강성 의원과 국회 그리고 카이스트의 그 졸업생 그다음에 그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 없을까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내가 좀 과했다. 우리 경호처가 좀 과했다. 경호처가 필요해서 한 그러한 조치를 그 경호를 받는 분이 그분들에게 어떤 말하자면 사과를 하는 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잘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은 그건 또 적절치 않은 거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든지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경호처가 왜 그런 그 문제로서 인식하도록 했느냐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하는 말씀을. 자, 그래서 카이스트 졸업생과 그 소아청소년과 의사 회장을 입건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총리님 수사 중단할 권한이 없으시죠? 그거는 뭐 수사기관들이 정말 판단 알아서 할 거니까요. 잘 하리라고. 정부 일을 오래 해보셨으니까 아실 텐데요. 대통령은 왜 신년 기자회견을 합니까? 왜 기자회견을 하시느냐? 왜 신년이 되면 기자회견을 합니까? 국민들에게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그 새해 구상과 이런 인사 이런 것들을 들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기조를 일종의 국민들께 보고하는 의미도 있겠죠? 설명드리고. 네. 근데 왜 올해는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소통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소통하는 방법으로 공영방송에 대담을 하신 거다. 네, 국영방송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는 딴 방송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국무회의 같은데 어떤 모두 말씀으로 중계되는 것을 통해서 또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신년 특별대담 잘 보셨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답변하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답변하시다. 근데 제가 들은 평은 전혀 다르거든요. 공영방송이 마치 대통령실 홍보 예능 프로그램을 방송한 것 같다라고 해서 저기 주요 일간지에 사설 제목을 지금 띄워놨는데요. 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혹평입니다, 다. 총리님 평가하고 전혀 다른데요? 네, 뭐 이것은 뭐 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런 문제는 국민들이 보셨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당연히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0년간 대통령 중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녹화대담 프로그램으로 내보낸 경우가 있습니까? 그 전체 역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히 생중계도 아닌 대담 형식인데 이거를 녹화해서 내보낸 경우는 없었습니다. 왜 이런 형식을 선택했을까요? 대통령실. 글쎄요, 녹화하니까 그것이 소통의 방법으로서는 전혀 효과나 이런 게 없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너무나 좀 아니 기존에 하던 방식과 다르니까요. 판단하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론의 질문을 피하려고 한 것이다. 두 번째는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다가 실수하는 걸 피하려고 했다. 맞습니까? 글쎄요, 뭐 판단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진정성을 가지고 답변하셨고 그 답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민들을 대신한 언론의 질문을 피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만. 아니 그런 모든 문제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틀막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네, 거기엔 자, 동의할 수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하고 KBS가 짜고 윤비어천가 부른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윤비어천가가 무슨 뜻입니까? 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좋은 얘기만 한다 그런 뜻일 텐데요. 예. 이 문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대담 방송 내용이 대통령 변명과 해명, 대통령실 자랑 이런 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이 대담을 잘 보셨으니까 시민들이 가장 많이 비판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거를 모니터링 해보진 않았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아니, 잘 보셨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아니 지금 시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받은 명품백에 대해 매정하지 못해서 받았다라는 대통령 말씀하고 명품백이라 부르지 않고 파우치라고 한 그 박장범 기자 이 두 분이 제일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권자 시민들이 왜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 수수 의혹이 있는데 그 진실이 뭔지 왜 받았는지 이걸 알고 싶어 하는데 말해주지 않고 또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의 행사 이거를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었는데 대신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한 KBS의 이분이 물어주질 않았어요. 기자는 마땅히 물어야 될 내용을 묻지 않았고 대통령은 답해야 될 내용을 답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 이유를 아실 수가 얘기하는 건 없다. 적절치 않고요. 예. 그 모든 거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윤석열 정권에게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두렵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눈을 가리는 눈틀막 정권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자료를 한번 보실게요. 이게 지금 로그인해야 글을 쓸 수 있는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지난 8일부터 일주일 동안 올라온 1,000명 이상 동의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건인데 20개나 돼요. 이게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프로그램 하나로 이 정도 항의하는 일이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글쎄요, 제가 이거를 뭐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을 포함해서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요. 박장범 앵커 하차, 수신료 반납, 공영방송 포기 비판, 박민 사장 사퇴입니다.
KBS가 뭐라고 답할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 모든 일이 지금 공영방송을 대통령실 홍보방송으로 그렇게 전락시켜버린 윤석열 정권하고 그 앞잡이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낙하산 사장, 박민 사장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항의 게시글이 많이 올라왔습니까? 아니 항의 제시가 이게 국민들의 의견은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국민들께서 최종 판단을 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총선일이 4월 10일이죠. 네. 4월 18일에 방송되는 다큐멘터리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선거에 어떤 영향을 하나의 다큐멘터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하는. 아니 총선일 다음에 있는 다큐멘터리 방영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고 여쭙는 겁니다. 아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왜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아니 4월 18일 날 어느 방송에 하는 것이 대통령이 임명한 박민 사장이 이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쭙는 거 아닙니까?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니까. 아니 그러시면 그거는 뭐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을 대신해 제가 지금 여쭙는 제가 거죠. 보기에는 그건 별 의미가 없다. 두 개 다 관련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S였습니다. 온 국민이 지금 삼틀막 정권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만이 이 분노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이 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장만하는 첫걸음입니다. 저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총선에서 무도한 윤석열 검찰국조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